네, 매불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최고 권위자 박갑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로 액션에 옮겨진다. 규제가 해제된다고 쳤을 때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DSR이라는 대출 규제가 완벽하게 소득 중심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15억 초과 대출 금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복 규제이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걸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주장을 하기도 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의 상황은 일부 1주택자가 지금 15억이 넘는 주택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이라든가 이런데 25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을 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리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는 재산권 침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아울러서 15억 초과의 대출이 되게 되면 자기 소득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윗부분의 거래가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는 또 똑같이 DSR을 적용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5억 밑에 집이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 절벽이 유료 없는 거래 절벽인데 이게 풀리면 15억 이상이 좀 거래가 지금보다 되는 건지 아니면 큰 효과는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1주택자 중에서 가령 2, 3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일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지역은 호가 위주로는 아직까지도 좀 내리지 않고 있는 곳이 있긴 해요. 강남의 일부 지역의 매물들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15억 초과 대출 금지를 폐지한다고 한들 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매입 유무를 떠나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좀 폐지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의 그런 1주택자 위주로는 이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활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말씀드린 김에 이거와 같이 유사한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중산층의 악법인 대출이 있어요. 그게 다름 아닌 분양 중도금 대출 9억 초과 금지예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야말로 중산층의 주거사다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폐지해야 된다. 종전에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 15억 초과 금지도 어차피 일반 매매를 통해서 집을 사는 건데 그러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15억 초과 금지인데 왜 분양을 통해서 집을 살 때는 왜 9억 초과가 금지냐. 이 15억, 9억 이 형평성도 문제다라고 종전에는 주장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대출이 체계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둘 다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진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변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통계상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7월, 8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것을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았죠, 사실상. 그래서 상반기부터 올해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금리 인상 폭이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근데 이게 아직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직 이제 하반기 4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기준금리를 또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올리게 되면 따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다분히 있고 이렇다 보니 금리 인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가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이런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가 건물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 수익은 2%밖에 안 됩니다. 연 2%. 근데 대출을 받게 되면 4, 5%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50억만 받았다 하더라도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 이자를 내게 되면 거의 남는 게 없고 오히려 50%에서 대출을 더 받았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의 별도의 자금을 대출이자를 내는데 투입할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가 건물 시장에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계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이거는 부동산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고 이런 추세는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높고 내년 초에는 그때 당시 또 시장 상황을 봐서 정부에서 금리를 더 올리든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이제 뭐 멈추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그 시장 참여자 입장,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연말까지는 이런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시다가 요새 네. 오히려 약간 힘이 좀 나더라고 이분들은. 네. 이분들도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언제가 좀 적길지 무주택자부터 처방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는 최근의 상황이 이제 반겨 맞을 그런 시기죠.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방금 언급한 대로 연말까지 된다면 무주택자는 연말까지는 서둘러 매입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이 되고 급매물이 좀 쌓이게 되면 서로 가격을 낮추려는 이런 또 하향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1차적으로 판단 시기는 해를 넘겨서 내년 초 1, 2월 정도가 1차적으로는 한번 판단해 볼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 1, 2월입니까?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영향이 올해 연말까지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나름대로 기회가 되긴 하겠으나 자 이게 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연초 정도에는 이게 한번 멈추거나 정리가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규제 완화 중에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 9일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도 1, 2월에는 매물을 내놔야 되고 물론 지금부터 내놨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또 가격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 무주택자는 본인들의 관심 단지 위주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수를 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지금 좀 관심단지를 서치를 해놔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급매물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면 10억짜리였는데 이게 뭐 조정을 해서 9억, 8억대까지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8억 선에서는 내가 1차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도 이제는 좀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 기준도 조금 세우는 데 도움 주시면 안 돼요? 우선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급매물은 10% 이상을 내린 금액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약간 혼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거래가의 그런 가격이 공개가 돼 있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호가 위주예요. 그렇죠. 근데 현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종전의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1, 2억 이렇게 비싼 경우가 꽤 많아요. 많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높은 금액의 호가가 일단은 좀 제거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게 제거된 상태에서 최종으로 일어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하회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가령 5% 10% 하회한다면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1주택자 갈아타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이 사고 싶은 매물은 떨어지는데 네. 내 집도 떨어져서 안 팔리거든요. 이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하려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어려움이죠. 네. 그래서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죠. 어차피 또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데 지역을 갈아탄다든가 뭐 평소에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을 평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변신을 하고 싶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발목을 잡는 게 자기 집이죠. 네.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자금이 많다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기존의 집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안에만 팔면 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얼마든지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반드시 내 집을 팔아야 그 다음 이제 가서 계약을 하는 이런 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하향세고 하게 되면 내 집을 싸게 파는 것은 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는 비싸게 팔고 그렇죠. 딴 데서 싸게 살려고. 이건 욕심이다는 거죠. 욕심.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싸게 판 만큼 싸게 산다는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자, 내 집을 싸게 뭐 1억을 싸게 팔았다고 가져가면 가서 매입할 집도 1억을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더 접근이 수월해지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 이제 부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네. 이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종부세도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네. 계속 들고 가시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기회 요인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금 언급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니까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해서 그거를 뭐 새로운 자금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어찌 보면 이거는 뭐 매도의 그런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데, 이거는 그동안 억눌렸던 종합부동산세의 이런 부담이 사라지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돼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유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에 이제 그 세법 개정안 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엄청난 그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네. 다주택자가 21년도 작년에 1억 정도를 냈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22년도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아니고 한 70%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내다가, 그럼 작년에는 절대적으로 팔고 싶었는데 그래서 중과 유예가 되니까 기회도 줬는데, 이렇게 되면 보유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새로운 기회로 또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을 다 매도냐 보유냐 이런 데 판단의 기로에 선 게 다주택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컨설팅을 좀 하십니까? 팔아라, 들고 가라. 우선 새로운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매도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이제 끊고 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현을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기존에 또 만약에 2주택자였으면 종전에 뭐 A, B가 있으면 B를 먼저 팔고 A를 그 다음날 팔아도 이제는 1세대일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 2년 거주해야 되는 게 그렇죠. 1주택으로 된 후 2년간 거주해야 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폐지가 됐어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2개, 3개 있던 것을 다 팔고 새로운 알짜 하나로 갈아타는 이런 시기로 활용해도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1차는 한번 매도를 통해서 역시 새로운 미래 가치가 큰 앞으로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알짜 하나로 가져가는 것으로 우선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고, 자,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됐으니까 만약에 2개가 있는데 2개 다 너무 아깝고 팔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유의 부담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보유해서 가다가 이번 기회에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그 기회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되면서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좀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증여세를 좀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변신도 좀 해볼 수 있어서 다주택자는 본인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우선은 매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알짜 1주택으로 개선하는 이런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보유하되 이렇게 가격이 낮춰졌을 때 증여나 이런 변신을 통해서 한번 대응을 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